오늘은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적게 일해도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당하는 삶이 아니라 기회가 오면 꼭 이렇게 딱딱딱 잡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경제를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취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산업이라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그 개발도상국일 때는 저부가가치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처음에 섬유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중화학, 중공업으로 돈을 벌었고 이제는 지식산업으로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 나라의 임금에 맞는 그런 산업이 점점 도태되고 생성되고 도태되고 생성되고 이런 순서를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임금에 맞는 산업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취직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는 앞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컴퓨팅, 뭐 AI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이 도입되면서 이제 커넥티드카, 이제 스마트카가 될 거란 말이죠. IT 쪽으로.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소서를 적고 면접에 응하면 그런 면접관들은 그 사람을 뽑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뽑아주겠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앞으로 스마트카로 되어가면서 바뀌는 가치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업에서는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를 알면 누구보다도 가성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산업에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전에 말했듯 그 나라가 성장하면서 그 임금에 맞는 각각의 적합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을 때는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로 가방 만들고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됐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임금이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나라 임금이 많이 올라왔죠. 즉 앞으로는 그냥 저부가치 산업에서 이제 고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지 앞으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나는 가발 만드는 게 좋은데 나는 저 그냥 저부가치 산업 지금 뭐 그냥 단순한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럼 볼트 만들고 이런 거 난 이거 너무 마음에 내 적성에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업 섹터가 계속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했지만 결국에는 임금 또한 오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해고당하겠죠. 왜냐면 그 사업이 망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점들을 알고 미리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임금이 높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가치 산업을 가겠구나.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반도체, 스마트카, 뭐 컴퓨팅 아니면 전자기기, IT. IT를 가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가성비적인 인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저부가치 산업에 들어간 속한 직장인 근로자와 IT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그 저부가치 산업에서 직장을 하는 근로자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인생을 바쳤지만 적은 연봉과 승진은 못하고 결국에는 해고를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IT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산업 자체의 스펙트럼이 계속 늘어나니 그 누구보다도 그냥 나는 내 워라밸 지키면서 일해야지 그래도 그 스펙트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은 오르지 승진은 계속하지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해고는 당하겠습니까? 그 산업 섹터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 해당 수요가 늘어나니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연봉 따박따박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가성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말이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말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IMF 영화가 있었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거기서 이제 유아인, 그러니까 은행원이랑 중소기업 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명이 하는 행동이 달랐죠. 은행원은 자기 은행 아무래도 근무를 하는 경제 좀 알았겠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달러를 엄청나게 사놓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와서 환율이 올랐을 때 그 환차익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서 경제 위기가 끝났을 때 CEO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경제를 몰랐던 중소기업 사장은 어떻게 됐죠? 나는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르고 사업을 무리하게 빚을 내서 확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했죠. 자기 집까지 팔고 했지만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알듯이 일을 하든 사람이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든 내가 경제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제 돈의 흐름이, 경제를 아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겠죠? 그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아인처럼 기회가 오면 딱딱딱 잡을 수 있는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양극화는 정해진 수수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후기 자본주의로 유명한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양극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점점점 후기 자본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기 자본주의 때는 우리나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노예든 뭐 양반이든 다 상관없었죠. 싹 다 탱크가 밀어버렸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옛날에는 뭐 도움이 됐었겠지만 경제 발전에, 왜냐면 사람은 경쟁 의식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미국 유럽을 보면 알듯이 앞으로 양극화는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극화는 정해진 수순이면 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이 말은 즉슨 앞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자산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또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찾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본가가 부를 쌓지 못하면 그 부는 결국엔 근로자한테 돌아오거든요. 왜냐면은 자본가가 돈이 많아야 그것을 다시 R&D에 재투자하고 계속 좋은 물건, 공장을 증설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데, 자본가가 부를 쌓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돈이 돌아가 버리면 당연히 근로자는 이게 돈이 아니었으니까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럴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본가가 우리나라에서 부를 쌓지 못하면 결국엔 세계 시장에 도태해서 결국엔 공장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세계화라는 게 사라지지 않으면 양극화는 잡기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이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예술 쪽으로 갈 사람과 이과로 갈 사람과 뭐 문과로 갈 사람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술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우리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과로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엔 손해 보는 건 납니다. 왜냐? 부모님 그렇게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내 상황을 알아야 결국에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에 빵꾸가 뚫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노를 열심히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짓거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제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경제 3대 주체입니다. 정부, 기업, 가계의 3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주체 일원으로서 경제를 알아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은, 하여튼 좀 가난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부모님이 정말 옷 같은 거를 정말 아끼셨습니다. 막 옷을 막 3년 동안 안 사고 그랬어요. 똑같은 것만 계속 입어가지고 막 빵꾸 뚫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 진짜 열심히 사시고 정말 아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니 쓰잘데기 없는 건 정말 아끼시는데 그 이상한 걸 계속 삽니다. 막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그때 그날 세일한다고 막 엄청 막 사고, 근데 결국 안 쓸 거죠. 싸다고 아니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오야 돈이 3천만 원 모였어. 차를 그럼 사러 사자. 아니 차 산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돈이 또 2천만 원 모였어? 그래? 야 요즘 안마이 좋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중요도를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열심히 사셨지만 결국에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개인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는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를 알아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공부합시다,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